시간은 모든 측정이나 정보 표현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으로 전자 시스템에서는 발진 회로를 이용하여 정하여진 주파수로 진동하는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발진을 일으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공진을 이용한 방법은 시스템 폴이 우측 S평면에 놓인 포지티브 피드백을 구성하여 불안정하게 하면 회로는 무한히 진동하게 되는데, 피드백 경로에 공진 회로를 두어 이 공진 회로에 의하여 결정된 주파수로 진동하게 합니다. 이때 불안정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진동의 진폭이 무한히 커져야 하지만 회로의 신호 범위가 전원전압에 의하여 한정되어 있으므로 제한된 진폭으로 발진을 유지하게 됩니다. 공진 회로는 인덕터와 캐패시터로 구성된 LC 공진기가 사용되거나 세라믹이나 수전과 같은 압존 소자를 얇게 만들고 양쪽 면에 전극을 형성하여 메카니컬한 진동을 일으키면서 공진하는 압전 공진 소자, 또는 압전 물질 표면에 교차로 배치된 전극을 형성하여 서페이스 어쿠스틱 웨이브를 발생시킴으로써 공진하는 소 공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압전 소자 기반의 일렉트로메카니컬 레조네이터는 다음과 같이 RLC 직병렬 공진 회로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발진의 원리는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종류의 진동에 적용되는 기본 원리 중 하나로 릴렉세이션 오실레이터가 있습니다. 릴렉세이션 오실레이터는 적분기와 히스테리시스로 구성된 일종의 네거티브 피드백 시스템이지만 히스테리시스 출력이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발진이 일어납니다. 히스테리시스 출력이 양수이면 적분기 출력이 증가하다가 스레스홀드를 넘으면 히스테리시스 출력이 음수로 변환되고, 그에 따라 적분기 출력이 감소하다가 반대쪽 스레스홀드를 넘으면 히스테리시스 출력이 양수로 변환되어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발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대의 발진 주파수는 통상 RC 타임 콘스탄트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울기를 갖는 적분기 출력이 반대쪽 스레스홀드에 도달하는 시간으로 결정됩니다. 세 번째 발진의 원리는 중간값을 허용하지 않는 바이너리 로직에서 네거티브 피드백을 구성하면 스테이트를 결정할 수 없어 무한히 발진하게 되는데, 발진 주파수는 루프를 구성하는 회로의 지연 시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이때 중간 상태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논리 회로가 무한대의 이득을 가져야 하지만 실질적 논리 회로 이득이 수백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다단의 인버터를 사용합니다. 발진 회로 중 가장 먼저 발명된 LC 공진 발진 회로는 인덕터의 부피가 크고 인덕터 구현 시 존재하는 페레스틱 리시스턴스와 캐패시턴스로 인하여 높은 Q의 공진 회로를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진기의 Q가 낮으면 뒤이어 설명할 주파수 안정성이나 페이즈 노이즈가 커서 고품질의 발진 신호를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압전 소자 박편이나 소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LC 공진 회로보다 수십 내지 수백 배의 Q를 갖는 공진 회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공진 주파수는 박편의 크기와 두께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주파수가 높을수록 요구되는 박편의 두께가 얇아 수백 메가헤르츠 이상의 주파수는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반하여 소울 레조네이터는 전극의 간격에 의하여 공진 주파수가 결정되는데, 최근 반도체 기술의 발달로 기가헤르츠까지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세라믹 압전 소자 기반의 레조네이터는 화합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질의 균질도 한계로 인하여 동일하게 제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자마다 주파수 차이가 조금씩 달라 주파수 정밀도에 한계가 있고, 발진 주파수가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이에 반하여 크리스탈 레조네이터는 결정의 균질도가 높아 수백 ppm 수준의 높은 주파수 정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온도의 영향도 크게 받지 않아 현재 기술로는 가장 안정적인 발진 신호를 제공하지만 제조 가능한 최소 박편 두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주파수가 대략 300MHz를 넘지 못합니다. 릴렉세이션 오실레이터는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공정에서 사용되는 소자만으로 공진기와 같은 외부 소자 없이 원칩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정과 온도 영향을 크게 받는 RC 시상수에 의하여 발진 주파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주파수 정밀도가 낮으며 일반적으로 수십 메가헤르츠 이상의 발진 회로를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발진 회로는 수백 킬로헤르츠 이하의 낮은 주파수 발진을 구현하기 어려운 반면 릴렉세이션 오실레이터는 수헤르츠 이하의 낮은 주파수 발진 회로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링 오실레이터는 릴렉세이션 오실레이터와 마찬가지로 외부 소자 없이 집적 회로에 사용되는 소자만으로 원칩으로 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략 10GHz까지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정, 온도, 전원 전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주파수 안정성이 매우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시스템의 시간 기준이 되는 클럭 신호의 완결성은 시스템의 안정성과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서는 주파수 안정성, 지터, 스큐 세 가지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제조 공정상의 정확도 한계에 의하여 동일한 공정과 조건으로 제조되었다고 할지라도 매 소자마다 조금씩 다른 주파수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주파수 불일치성은 시스템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동작이 불가능하게 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완벽하게 동일한 소자를 제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각 소자가 사용되는 시스템의 온도나 전원 전압에 따라 주파수가 변화하게 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발진 회로 동작 원리 및 사용 소자별로 공정, 전원 및 온도 디펜던시는 다음과 같은 순으로 높으며 크리스탈 오실레이터가 실현 가능한 가장 높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온도 보상 수정 발진 회로나 항온 수정 발진 회로는 PPB 수준의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지터 또는 페이즈 노이즈는 주파수, 즉 주기가 변하지 않더라도 한 주기 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 또는 위상이 무작위로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구형파 클럭에 대해서는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시점의 변화 정도를 지터라고 하고 그 표준 편차를 시간 단위로 성능을 표시합니다. 사인 웨이브의 경우 스펙트럼을 측정하면 의도하였던 신호의 주파수에 해당되는 톤 주변에 의도하지 않았던 스펙트럼 플로어가 나타나는데 이를 페이즈 노이즈 스커트라고 합니다. 의도하였던 캐리어 신호 대비 주파수가 멀어질수록 페이즈 노이즈가 어느 정도로 감소하는지를 나타내는 dBc/Hz라는 단위로 성능을 표시합니다. 이러한 페이즈 노이즈는 주로 소자의 결정 구조에서 결합하지 않은 원자의 결합가지들이 전자를 무작위로 트래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플리커 노이즈에 기인한 것으로 주파수에 반비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공조 발전기의 경우에는 공진기의 Q가 높을수록 회로 소자에서 발생한 플리커 노이즈가 억제됩니다. 그러나 앞전 소자를 레조네이터로 사용하는 경우 앞전 소자 자체도 플리커 노이즈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세라믹 소재는 크리스탈보다 결정의 균질도가 낮아 크리스탈 오실레이터보다 큰 페이즈 노이즈를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시스템은 오실레이터를 이용하여 생성한 클럭 신호를 클럭 디스트리뷰션 라인을 통하여 시스템의 각 부분으로 전달하여 전체 시스템을 동기화합니다. 이때 각 회로 부분으로 클럭이 전달되는 경로의 시간지연 차이로 인하여 각 부분에 도달한 클럭 또는 데이터의 시간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스큐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블럭이
다른 블록으로부터 데이터를 받는 경우 스큐에 의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긴 시간 주기를 갖는 느린 클럭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디지털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클럭 속도를 제약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높은 주파수 안정된 발진을 구현하기 위하여 크리스탈 오실레이트 안정성과 링 오실레이트의 높은 주파수 특성을 결합한 피드백 시스템 구조를 페이즈 록드 루프라고 합니다. 링 오실레이터는 바이어스 전류나 전압에 의하여 주파수를 가변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변 발진기를 총칭하여 볼테지 컨트롤드 오실레이터 VCO라고 합니다. 출력 신호를 만들어내는 VCO 전압을 피드백을 이용하여 제어하는데, VCO 출력 신호의 위상과 크리스탈 오실레이터에서 제공하는 기준 신호의 위상 차이를 에러로 정의하고 이를 최소화하도록 적분기를 통하여 피드백 루프를 구성합니다. 두 신호의 위상 차이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페이즈 디텍터는 곱셈기와 로우 패스 필터로 구성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위상이 서로 다른 두 사인 웨이브를 곱하면 두 위상의 합과 차에 해당되는 두 개의 성분이 발생하고, 이 중 높은 주파수 성분을 필터로 차단하면 두 신호의 위상 차에 해당하는 신호 성분만 남게 됩니다. 이때 두 신호의 위상 차이가 크지 않을 때는 다음과 같이 위상 차이로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습니다. 두 신호의 주파수가 같아야만 위상 에러가 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분기 또는 적절한 루프 필터를 이용하여 평균적으로 두 입력 신호의 주파수가 일치하는 방향으로 피드백이 동작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상 검출 기법의 PLL은 컨버전스가 보정되는 범위가 매우 좁기 때문에 오늘날 실질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PLL 원리를 이용하여 기준이 되는 크리스탈 오실레이터보다 높은 주파수 신호를 얻기 위하여 디지털 주파수 분배기를 이용하여 출력 신호의 주파수를 n분의 1로 낮추어 피드백합니다. 이 경우 n분의 1로 낮추어진 신호의 위상이 레퍼런스 신호의 위상과 같아야 하기 때문에 출력 신호의 주파수는 크리스탈 오실레이터 주파수보다 n배 높아야 합니다. 따라서 PVT 베리에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된 높은 주파수 신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PLL 구조에서 VCO의 페이즈 노이즈가 출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해석하기 위하여 VCO를 위상차에 비례한 제어 전압을 적분하여 출력 위상을 발생시키는 블록으로 모델링 하겠습니다. 이 경우 VCO 페이즈 노이즈는 출력 위상에 더하여지는 노이즈 신호로 다음과 같이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루프 필터는 위상 에러의 변화를 필터링하여 VCO를 제어하기 위한 전압을 출력하는 블록으로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루프 필터의 전달 함수를 포함하여 입력 위상과 잡음의 위상으로부터 출력 위상까지의 전달 함수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식에서 S가 의미하는 주파수는 오실레이션 하는 신호의 주파수가 아닌 위상이 변화되는 빠르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노이즈 쉐이핑 섹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페이즈 노이즈가 하이패스 필터링 되어 출력에 반영되었는데, 주파수에 반비례하여 중심 주파수 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플리커 노이즈가 평탄한 스펙트럼을 갖게 되기 때문에 페이즈 노이즈가 경감된 안정된 출력 신호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PLL을 이용하여 주파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두 시스템에 있는 발진회로 주파수와 위상이 완전하게 동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시스템 간 시간 단위와 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주고받은 신호나 정보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호를 받아들이는 시스템에서
신호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주파수와 위상에 동기화된 클럭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동기화를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아날로그 곱셈기에 기반한 페이지 디텍터보다 정밀하며 선형적인 에러 측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두 바이너리 신호의 차이를 구하면 출력되는 펄스 신호의 부호와 면적이 두 입력 신호의 주파수 차이에 해당하는 일종의 PWM 신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두 바이너리 신호의 주파수가 일치하지만 위상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바이너리 신호의 한쪽 엣지에서 두 신호의 차이를 구하면 출력되는 펄스 신호의 부호와 면적이 두 입력 신호의 위상 차이에 해당하는 PWM 신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파수 차이에 의한 출력이든 위상 차이에 의한 출력이든 출력 펄스가 양수이면 VCO를 더 빠르게 동작시키기 위하여 제어 전압을 증가시켜야 하며, 반대로 음수이면 VCO를 더 느리게 동작시키기 위하여 제어 전압을 낮추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주파수 차이를 구하는 프리퀀시 디텍터와 위상 차이를 구하는 페이즈 디텍터의 출력의 합을 적분하여 VCO를 제어함으로써 주파수와 위상이 레퍼런스 신호와 동기화된 클럭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주파수 차이와 위상 차이를 동시에 구할 수 있는 논리 회로를 페이즈 프리퀀시 디텍터 PFD라고 하며 다음 예와 같은 회로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PFD는 바이너리 논리 신호로 부호를 표현하기 위하여 업 또는 다운 출력을 내보내며, 이 출력은 다음의 예와 같이 캐패시터에 전류를 가하거나 빼내는 차지 펌프를 이용하여 캐패시터에 적분하고, 이를 루프 필터를 통하여 VCO 제어 전압으로 인가하여 PLL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